즐거운 금요일. 이차함수 최대 최소네 오늘. 오.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시작은 쉬운데 응용 문제가 좀 까다롭거든. 이게 최대랑 최소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개형을 자꾸 찾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프에 대한 탐구가 좀 많이 필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70시적 보면 첫 번째 개념 해놓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돼 있죠. 이게 1번 경우인데 결국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보는 거야. 그 첫 번째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좀 생각해 볼까라는 건데,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어. 그 놈의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오지? 얘들아? 꼭지점에서 나오죠.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보면 아래로 블록한 아이는 최소라는 아이를 갖고 위로 블록한 아이는 최대라는 아이를 갖고 걔네들은 다 꼭지점에서 나와요. 그쵸? 되게 당연한 얘기 하고 있잖아.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일단 아래로 블록한 아이는 최대가 없어요. 위로 블록한 아이는 최소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있으면 그게 꼭지점이라고.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꼭지점과 관련이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꼭지점을 알면 뭘 할 수 있죠?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알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니가 핵심이에요. 결국에 이 꼭지점들을 가지고 너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그림 그려놓고 그 정의역의 구간 딱딱 표시해놓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주어진 정의역 안에 이제 대칭축과 결국엔 문제에서 준 정의역의 범위에 대한 비교예요. 대칭축이 문제에서 준 정의역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래로 블록한 애가 있어. 대칭축이 여기 있고 정의역을 여러분들한테 알파, 베타 이렇게 줬어.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대칭축일 때 나오는데 정의역을 저기다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다 줬으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런 식으로 주면 최대 최소는 대칭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가 나오죠. 꼭지점과. 그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유념할 것 첫 번째에다 별표를 쳐놓으시면 됩니다. 유념할 것 첫 번째에다 별표. 이따가 그 조건들 만나볼 거고 적용도 해볼 거고 할 건데, 이제 고등수학의 핵심은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온다라는 요런 거. F P 빼기 X는 F P 더하기 X.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F의 2 빼기 X는 F의 2 더하기 X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때 X에다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X가 1일 때는 F의 1이 F랑 3이랑 똑같대. 함수값이 똑같대 이렇게. 자, fx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x에 1을 넣었을 때랑 3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대. 그럼 대칭축이 뭐라는 거야? 그치?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은 이거 x는 2라는 세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고1 때는 2차 함수까지만 하니까 2차 함수가 대칭축이 x는 2다 라고 해석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점대칭도 이것과 관련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선대칭 함수는 2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부터 해놓으면 고2 때 이런 표현 봤을 때 아 이거 그냥 선대칭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저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유념할 것은 괜찮아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라스트 유형으로 내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늘 문제 풀 때 필요한 시선을 미리 좀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결국 2차 함수 최대치수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래프 그리고 상황을 표현해봐라고 할 건데 그 상황에 맞게 위치나 값을 찾아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2차 함수의 미지수를 줄 때가 있고 정의역의 미지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2차 함수의 미지수를 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최고차 개수의 미지수를 줄 때가 있고 1차 한 개수의 미지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미지수를 줄 때가 있고요. 크게 이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최고차 개수의 미지수가 있어요. 그럼 뭘 몰라? 뭘 모르죠? 뭘 모르는 거야? 얘가 아볼인지 위볼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볼과 위볼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럼 이때는 최고차 개수를 몰라요. 그럼 이거 둘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거야. 최고차 개수의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위볼과 아볼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1차 한 개수에 예를 들어 미지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모르게 되죠? 다 있다고. 2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 이래들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모를까요? 얘는 대칭축을 몰라요. 즉 꼭지점의 x좌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 또 케이스 분류하는데 이때는 대칭축과 주어진 정의역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케이스 분류. 이따가 또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리고 정의역에 그냥 정의역 어딘가에 미지수가 껴있다. 이거는 그냥 계속 그려서 정의역 구간 표현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최소 주어진 최대최소 맞추면 됩니다. 주어진 최대최소 맞추기.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석해 볼 거예요. 괜찮아요? 다짜고짜 문제 안 풀고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줬어요. 마음의 준비는 됐어요? 칠판을 좀 천천히 찍을게. 여러분들은 설에 시골에 가나요? 어디 내려가니? 가니? 안 가니? 네, 가서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용돈 좀 올려달라고, 세뱃돈 좀 올려달라고. 우리 225번 문제를 풀으러 가볼 건데 시작부터 되게 독특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체크를 좀 할게. 얘는 거기 유형 제목을 봐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2차 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이전에 2차 식의 최대 최소부터 다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2차 식의 최대 최소예요. 되게 독특한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다뤄놓지 않으면 좀 당황하는 아이고 한 번만 다뤄놓으면 잊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여태까지 모양이랑 다른 게 뭐지? x제곱은 익숙한데 y제곱이 낯선 거야.
뭐 선행을 한 친구들은 이게 원의 방정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뭔가 모양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간단해.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원의 방정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푸는 거야. 요 2차식이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요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그런 문제가 풀려.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문제가 풀립니다. 한번 해볼까? 2x제곱 빼기 4x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이렇게 필요할 거고, y제곱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라고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상수를 2랑 9를 썼네. 근데 원래 16이 있었으니까 5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네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딱 만들었어요. 그럼 식으로 예쁘게 표현만 정리만 하자. 2에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가 돼요. 그러면 사실 저 식은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한테 식이지만 어쨌든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숫자들이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x에 막 실수들이 들어갈 거야. 결과도 실수겠지. 그럼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제일 작은 게 뭐죠? 0이죠.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 최소니 하면 여기가 0일 때, 즉 x가 1일 때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일 때,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일 때겠지. 그럼 그때 최소값은 그냥 나머지 다 0으로 떨어지고 얘 혼자 5 살아남으니까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은 5입니다 라고 하면 끝. 요게 x와 y 둘 다 2차식일 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226번 같은 건 이건 중학교 문제잖아. 너무 쉽잖아. 안 풀 거야. 넘어가자. 그러면 227번도 너무 쉬우니까 좀 넘어가고 228번 해보자. 이것도 유형 이름이 또 다른 게 있는데 228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풀었어요. 최대값 4 나오고 최소값 0 나왔어요. 이 유형의 이름은 최대 최소값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이요.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 자체에 a라는 미지수가 잔뜩 있는 식을 줬지. 그놈의 최소값을 fa래. 이건 지금 정의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 첫 번째 상황은 실수 전체지, 그치? 그럼 그냥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더하기 3의 최소값은 x가 a일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보고 있는 식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fa는 이거니까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요번에 a가 0부터 3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1일 때 4, 3일 때 0. 최대, 최소 예쁘게 딱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하고 그 식에 또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고 두 번 한다. 최대 최소값의 최대 최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229번 풀어보세요. 바로 나와야 돼. 보자마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다. 그럼 주어진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다. 근데 실수 전체야.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y는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빼기 8이구나 라고 식 세워서 전개해서 a, b 찾으면 끝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x일 때 최대나 최소를 주면 걔네는 다 꼭지점이고 꼭지점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문제도 완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231번 가볼까? 이제 시작이죠.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231번. 얘는 시간을 좀 줄게요. 그럼 풀어보세요. 231번. 최고차 개수의 미지수가 있잖아. A라는. 그러면 우리 A가 양과 음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잖아. 그래서 한번 그려봐봐. 어려운 친구들은 칠판에 상황을 두 개 딱 표현해놨어. 정리해봐봐. 저렇게 풀고 있으면 잘 풀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 A가 0보다 크다로 가야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가. 그러면 꼭지점일 때 최소가 나와.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최대값이 8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알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베타. 그러니까 최대가 8일 때랑 최소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아래로 볼록한 I는 최소가 4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4인 상황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여기서 최대가 8일 때가 되는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0일 때가 알파다. 0일 때가 참 8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는 똑같지? 최대가 4니까 최소를 여러분들이 맞춰야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으면 0,8을 대입해서 a 값을 찾는 거고,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0,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엔 알파 뭐 나와? 알파는 1이 나와요. 베타는 뭐가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겠죠. 괜찮아요? 상황을 그리고 최대 최소를 맞춰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내일 보자. 23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233번.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최대값이 핵심이야? 최소값이 핵심이야? 최소값. 그렇지. 자, 최대값이 14래. 마이너스 5부터 A까지. A가 어딘지 몰라. A가 도대체 왼쪽에서 딱 끊겨가지고 대칭축 전에서 끊길지, 대칭축을 넘어서서 여기 어딘가 A가 있을지, 이 상황에 따라서 최대랑 최소 다 뒤틀릴 수 있죠. 그쵸? 근데 일단 마이너스 5를 넣어봤어.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 14가 되지 않아? 여기서? 그치?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1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A라는 아이는 최대가 14라면 문제에서,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를 넘어설 수 없죠. 여기 반대편에서 요만큼 간 거를 넘어설 수가 없지. 그치?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를 봤더니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린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보다 원래 갖고 있던 함수의 최소값이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구간이 왼쪽에서 끊겨야지. 여기서. 그래야 최소가 마이너스 1에서 딱 끊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일 때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일 때로 보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정답이 되겠죠. 0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꾸 그려가면서 상황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34번 여러분들 괜히 겁먹는 이런 거 나오면 괜히 풀기 싫잖아. 별거 아니니까 한번 또 풀어보세요.
기억은 바로 나왔어?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어제 했던 거야. 이거는 어떤 이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는 그냥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얘가 0이다 라고 요렇게 요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이때 교점이 두 개래. 교점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 두 개래. 교점 두 개, 근 두 개, 실근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이 그냥 참이 되겠죠. 기억이 딱 판별식 물어보는 거죠. 얘가 기억. 그럼 니은은 b가 0보다 크니? 라고 묻는데 여기서 주어진 식에서 b만 남기려면 x에다가 0을 넣는 거네. 그치? 모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 대칭축이 2분의 a예요. 근데 a가 그냥 0보다 크다인데 몰라요. 그러면 디귿에서 x값의 범위가 0 이상 a 이하래라고 하면 그냥 느낌으로 그냥 여기 있을까? 뭐 여기 있을까 막 다양할 텐데 핵심은 뭐냐면 대칭축이 2분의 a니까 주어진 정의역이 0과 a면 정확하게 이 거리가 어떻다가 핵심이야? 똑같다.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은 확실히 0이든 a든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0일 때를 넣으면 뭐 0일 때를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이만큼만 보겠다. 딱 했을 때. 그럼 b잖아. 그치? a일 때를 넣으면 모르지. 뭐 모르는데 어쨌든 항상 0일 때랑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2분의 a가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최소값은 b다가 맞지. 왜냐면 0과 a는 2분의 a를 기준으로 구간이 대칭이니까 0일 때가 최소면 a 값도 똑같이 나온다. a를 넣었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처음이에요. 자꾸 상황 그려서 푸는 문제. 정리되신 친구들은 235번 또 가보세요. 235번. 이번엔 대칭축이 미지수래. 대칭축이 결정되는 1차 항의 계수에 2K라는 계수가 들어있다 보니까 대칭축이 K로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준 정의역이 X가 3 이상인데 얘가 도대체 지금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를 모르다 보니 둘 다 해봐야 돼요. 이 두 개로 케이스 분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칭축보다 문제에서 준 3이 시작점인 정의형의 시작점인 3이 왼쪽에 있다고 해보자. 이 빨간색 케이스야. 첫 번째 빨간색 케이스야. 즉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를 볼 때 이렇게 보겠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보겠다 하면 최대값은
대칭축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x가 k일 때가 최대예요. 그러면 넣으면 k제곱이 그냥 15죠. 그래서 k가 풀마루트 15가 나오는데 우리가 k가 3 이상일 때의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한 거니까 k가 루트 15입니다 라고 가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x가 요번에 x3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어. 요렇게 있어. 이번에 여기만 보겠대. 여러분들한테 여기만 오른쪽만 보겠대 라고 하면 최대값은 항상 시작할 때죠. 3일 때죠. 3일 때. 그래서 x가 3을 대입하면 6k 빼기 9가 15다. 그래서 k가 4다.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k가 시작 지점인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k가 4가 나오면 우리가 가정한 상황에 모순이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얘는 맞아요. 정답은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케이스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으면 237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237번은 딱 봤을 때 공통 부분이 보이죠? 그쵸? 이거는 우리 공통 부분 딱 보이면 뭐 하기로 했잖아요. 치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함수를 만났을 때 치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고의수학과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다 삼각함수 다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데 요 치환했을 때의 핵심은 항상 요 치환한 문자 있지. 요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만든 새로운 문자 얘네들의 범위를 항상 잘 생각해줘야 돼요. 우리가 치환한 식은 어떤 결과물을 갖지를 항상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아이를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문자라고 지금 바꿨잖아. 근데 사실 얘네도 바꾸기 이전에 이렇게 바뀌기 이전에 이 자체가 어떠한 2차 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든 2차 함수는 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고 있겠지. 그치? 이걸 왜 빠뜨리면 이걸 빠뜨리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식이 갖고 있던 그 아이를 성격까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되네. 그거 찾으라고 뭘 준 거지? 얘 지금 어떤 문자에 대해 식이 표현돼 있어? 스몰 x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스몰 x 범위 줬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준 얘는 여기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중이야. 요 스몰 x에 대한 범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한 식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야죠. 그쵸? 해볼까? 그러면 이 식 x제곱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이고, 그럼 문제에서 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이니까 마이너스 1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무려 이만큼 갔고 2는 오른쪽으로 찔끔 1밖에 안 갔으니까 이렇게 쭉 그려주면 최소는 1일 때 나오고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겠네. 그쵸? 그래, 그럼 최소 1일 때 대입하면 2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죠? 6인가? 그러면 요 우리가 지금 찾아낸 값이 뭐야? 요 2차 함수의 최대가 6이고 최소가 뭐라고 쓸 거죠? 나? 뭐라 썼죠? 2라고 한 건가요? 2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뭘 찾은 거죠? 요 식의 최대 최소를 찾은 거니까 그 말은 우리가 새롭게 치환한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가 치환한 식으로 바꿔놓고 뭐도 써야 돼 항상?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까지 예쁘게 써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새로운 2차 함수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2부터 6일 때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정답 내면 되겠죠. 그래서 2일 때는 뭐야? 4, 4, 0 마사. 6일 때는 36, 12, 4, 12, 4, 16, 20 이렇게. 최소 마사, 최대 20, 정답 16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 요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앞으로 수학에 항상 요 치환하는 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 많이 구할 건데 그때마다 절대 범위를 놓치지 말자. 자, 그럼 요번 교시 마지막 239번 풀고 끝내볼까? 239번. 이제 239번이 놓치는 거 없이 문제를 읽으면서 놓치는 거 정말 단 하나도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게 39번은 원장님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지. 얘는 살짝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어요. 2x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니까 이 상태면 문제 못 푸는데 문제에서 x, y 관계식 줬네. 그럼 여기서 y는 4 빼기 x로 바꿔가지고 대입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이 이렇게 바뀌죠. 2x 더하기 4 빼기 x의 완전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6 이라는 식의 최대 최소로 바뀌죠. 그쵸?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돼?
x의 범위를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미 아닌 두 실수라는 걸 준 거죠. 저거 안 빼먹었어요? 꼼꼼하게 저거 다 썼어? 의미 아닌 두 실수 x, y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x가 0 이상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쵸? 그리고 이거 놓치면 안 돼.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y가 4 빼기 x야. 그러면 y도 의미 아니기 때문에 얘도 0 이상이라서 x는 4 이하입니다. 요거까지 안 놓치고 했으면 잘 풀었어요. 꼼꼼하게 잘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끝. 그러면 요렇게.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포인트예요. 아이고, 0부터 4잖아. 0부터 4. 그래서 최소는 3일 때, 최대는 0일 때. 요렇게. 7인가? 이렇게. 그래서 7과 16 정답 23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정의역의 범위만 놓치지 말자.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활용이랑 식 세우기 연습하고